형님들 3월 18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평일이지만 K리그, J리그, 자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그리고 KBL, 자 그리고 V리그, 동아시아 또 슈퍼리그까지 해서 자, 경기들이 엄청 많죠. 자 우리가 어제 주간은 싹 다 올킬이 났습니다. 자 싹 다 올킬이 나졌고, 자 오늘 보시면 어제였죠 이게. 어제 우리카드 언더, 그리고 기업은행 마헨, 자 그리고 우리카드 마헨 도로공사 언더까지 주력이 3.9배당까지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어제 중배당도 둘 다 들어와줬습니다. 호주 승까지 광주FC 포렌이랑 해서 중배당까지 들어와줬고, 자 어제 보시면 NBA는 우리가 뭐 하나 아쉬웠죠. 오늘 NBA는 저도 핸디 때문에 일반승은 들어왔는데 핸디 때문에 부러졌죠. 그래도 다행히 뭐 축구 가신 형님들은 한 박스 들어왔을 겁니다. 자 오늘은 K리그, 자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KBL, V리그,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해서 영상은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J리그는 몇 경기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부천FC랑 자 강원F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 시즌 자 처음으로 자 이 K리그 자 원에 자 올은 부천이죠. 자 예상 이상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초반 자 이 돌풍의 핵이죠. 예, 돌풍의 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돌풍의 핵이라고 보고 개막전에서 자 이 디펜딩 챔피언이죠. 디펜딩 챔피언 자 전북현대 상대로 이 3대2 자 승리를 가져갔죠.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구단 역사상 첫 K리그 1 승리였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강력한 우승 후보죠. 올 시즌 대전 하나 상대로 자 1대1 자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직전 경기는 자 울산현대 상대로 자 1대2 패배를 당했죠.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1승 1무 자 1패입니다. 자, 뭐 자체 경기만 놓고 보면 뭐 나쁘지는 않죠. 자, 이 기간 동안 얘네들이 자 5득점, 자 그리고 5실점을 했습니다. 5실점. 자, 이 갈레고하고 몬타뇨로 이어지는 공격의 핵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다만 이 바사니의 부상 공백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영민 감독 체제에서 조직력은 저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강원FC 같은 경우는 현재 리그에서 1무 1패입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자 2득점, 자 그리고 이 4실점을 하고 있죠. 자 공격력이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자 11위에 머물러 있고, 최근 안양과의 경기에서는 안양 상대로는 1대1 자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승점은 챙겼지만 역시나 이 공격에서는 아쉬움을 더했다. 그리고 울산 원정 가서는 1대3 패배를 당했죠. 자, 수비에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 무대 일정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자,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건희의 이탈 이후에 최전방에서 박상혁 중심으로 맡고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역할이 집중되면서 공격 패턴이 되게 단조롭죠. 그만큼 여전히 아쉽지 않나. 자, 오늘 일단 경기력만 놓고 보면 이 부천은 바사니의 공백, 자, 그리고 강원은 김건희의 이탈, 자, 양쪽 다 이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강원FC도 승리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 안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자 무승부 쪽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강원FC 프렌, 언어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 대 자 대전 하나죠. 대전 하나. 자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초반부터 뭐 기대 이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부 리그의 패왕 같은 느낌이 안 나오죠. 지금 개막 후 자 이 세 경기에서 자 1무 2패입니다. 1무 2패. 아직까지 첫 승이 없어요. 자 현재 얘네들 득점력 보면 이 4득점 6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력도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자, 광주에서도 2대3 자, 2대3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역시나 이 수비에서 연속적인 실점이 발생하면서 경기력이 너무 바닥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직전 포항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승점을 챙겼지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아쉬웠다. 자, 분명 무구사하고 제루스가 이 공격의 중심인데 꾸준하게 득점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세 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하고도 이 수비 라인에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천의 약점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대전 하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그 세 경기에서 모두 다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승부. 자, 이 승점 3점을 챙기고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얘네들 보면 3득점, 3실점. 자, 수비력은 안정되어 있지만 자, 공격력이 조금 아쉽죠. 자, 안양과의 경기에서 1대1, 자, 부천원정에서도 1대1, 그리고 김천 경기에서도 1대1, 세 경기 연속 같은 스코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에서는 여전히 뭐 주민규, 디오고가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전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자, 결정적일 때 한 방도 여전히 아쉽습니다. 다행히 엄원상이 복귀를 하면서 이 측면 돌파가 조금 살아났다는 것도 여전히 뭐 호재라고 봐요. 자, 오늘 일단 결장자 명단을 보시면 자, 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 수비 조직력의 안정,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도 일단 뭐 수비 자원의 경기력 기복, 그리고 이명재의 부진으로 수비 라인의 변화를 조금 꾀하지 않을까. 자, 최근 10차례 맞대결을 보시면 뭐 인천이 6승, 뭐 대전이 2승, 자, 그리고 무승부가 2회입니다. 자, 뭐 당연히 예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뭐 치우칠 건 없죠. 그리고 인천 홈에서도 뭐 인천이 3승, 대전이 1승, 그리고 무승부가 2회입니다. 홈팀이 우세합니다. 자, 이 시즌 3경기 모두 실점하고 인천, 그리고 리그 3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자, 이 대전. 다만 경기력의 차이에서는 전 그래도 대전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 공격 밸런스도 상당히 좋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대전 쪽이 조금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자, 오늘이 인천이 조금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대전 하나 역배승. 자, 그리고 프렌. 자, 프렌 보고요. 자, 그리고 언오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SK 대 울산 현대죠. 울산 HD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주 SK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기대와 달리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현재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1무 2패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도 첫 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간 동안 보시면 자, 득점력의 비곤이 너무 뼈저하게 나타나고 있죠. 2득점, 4실점. 자, 공격과 수비 모두 완전히 안정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막전에서 광주 상대로 0대0 자, 무승부를 비겼고, 그리고 안양 원정에서 2대1 패배, 그리고 홈에서 서울 상대로 1대2 패배. 자, 연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 새로운 이 감독이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서 자, 새 축구를 구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술 완성도가 저는 완전치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울산현대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확실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리그 개막 이후에 강원, 부천 상대로 자, 연승을 거두면서 2승 무패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 5득점, 자, 2실점. 자, 강력한 수비 바탕으로 자,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건이랑 이재혁이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격 전개의 출발점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희균, 이동경 등 패스 전개의 능력이 상당히 이 미드필더진에서 좋다 보니까 이 결정력 한 방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최근 부천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이 돋보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경기력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도 울산 현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울산 현대 승 그리고 햄무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북현대 대 FC 안양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번 경기 제가 이제 전북현대 무승부를 일단 봤었는데 지난 시즌 일단 리그의 정상에 올랐던 전북은 올 시즌 초반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무 1패입니다. 2무 1패고 자, 여기서 아직까지 승리를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쉽죠. 자, 이 기간 동안 3득점, 자, 4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4실점. 자, 여기서 보시면 공격과 수비 모두 완전히 안정된 모습은 아니죠. 특히 개막전에서 부천한테 자, 3대2 패한 결과는 시즌 초반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후 김천과 광주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역시나 이 반등의 계기를 찾지를 못하고 있죠. 자, 공격에서는 뭐 김진규, 강상윤이 중원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동준 역시 조금 아쉽죠. 자, 그리고 FC 안양 같은 경우는 승격 이후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죠. 현재 리그에서 1승 2무입니다. 무패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제주 상대로 2대1 승리. 자, 그리고 대전 원정, 강원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병훈 감독 체제에서 구축된 수비 조직력이 안정된 모습이죠. 자, 당연히 그 중심에는 이 권경원, 이창용의 중심된 이 수비 라인은 조금 탄탄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FC 안양 같은 경우는 자, 김정현이가 지금 이 징계 퇴장이 있죠. 자, 분명 이번 경기는 시즌 초반 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자, 여전히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자, 오늘 홈에서 분명 승리를 노릴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전술적으로 완성되지는 않긴 하지만 뭐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전력상은 당연히 전북현대가 우위라고 보죠. 자, 이 점에서는 뭐 공격에서 자체는 꾸준하게 기회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공격에 대한 아쉬움,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FC 안양도 당연히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라고 봐요. 양 팀의 공격력을 일단 봐서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고 자, 일반 승패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FC 안양 프렌 쪽을 보고 싶긴 한데 자, 전북현대가 시즌 초반에 조금 다소 안 좋은 경기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 홈에서 오늘 첫 승을 노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패는 그냥 전북현대 승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자,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 대 이제 FC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입니다. 자, 포항은 시즌 초반 아직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김천 상대로 1대1. 자, 인천 상대로도 1대1. 자, 두 경기 모두 연속 무승부죠. 모두 연속 무승부입니다. 자, 공격에서는 조르지가 복귀 후 득점을 기록하면서 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팀 전체 공격 완성도는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시즌 초반 부상의 변수로 인해서 이 전력 구성이 완벽하지 못했던 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고 있죠. 중원에서는 지금 기성용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경기 조율 능력이 지난 시즌보다 다소 약해져 있죠. 다만 뭐 수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점률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뭐 포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FC 서울 같은 경우는 자, 리그 개막 이후에 인천, 제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면서 이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죠. 자, 두 경기 동안 보시면 자, 4득점, 2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시아 대회에선 탈락하는 아쉬움이 있었긴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은 리그에서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격에서는 안데르스 중심으로 송민규, 정승원이 위협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만큼 공격에 대한 FC 서울 그리고 수비에 대한 포항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FC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부상자가 없다는 것도 호재죠. 자, 그만큼 뭐 어느 한 팀이 뭐 유리하게 가져갈 것 같지는 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언더부터 먼저 보고요. 다만 역시나 이 포항은 홈에서 이 수비 조직력이 단단하게 유지되면서 이 상대 공격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서울이 원정에서 경기 템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중원 싸움이 이어질 가망성이 많죠. 만약에 저득점으로 흘러갔을 때 이 경기는 이 포항 스틸러스 역시도 승점 1점을 챙길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는 포항 풀엔 그리고 승무패는 무승부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 K리그 마무리 짓고요. 자, 그리고 타오 이안대 서울 SK로 넘어갈게요. 자, 타오 이안은 이번 시즌 이 대만 리그에서 13승 1패로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팀이죠. 자, 2위와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을 만큼 리그 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을 해주고 있죠. 지난 시즌 결승까지 올랐고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일본 강호팀이죠. 류쿠 상대로도 1승 1패를 주고받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단기전 경험, 리그전 성적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파이널에서도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 SK 같은 경우는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유독 이 강한 면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자, 2023 시즌 그리고 2024 시즌 연달아 준우승을 차지를 했고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반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다시 결선에 올라 첫 정상에 도전에 나섭니다.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KBL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흐름을 끌어올린 만큼 이 마카오에 들어왔고 단판 승부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할 거라고 봐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자미러니가 있죠. 동아시아 슈퍼리그 통산 득점 1위입니다. 그만큼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의 자미러니는 엄청난 강력한 용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영중도 공수면에서 팀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고 다만 뭐 객관적인 높이와 매치업만 놓고 보면 당연히 타오 이안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핸디가 생각보다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일단 이 홈팀이 타오 이안 승 쪽으로 보고 그리고 풀엔 오노바는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는 용병이 모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가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KT 대 이제 원주 DB죠. 이 경기가 오늘 빅매치라고 봐요. 원주 DB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수원 KT 같은 경우는 직전 이 서울 SK 상대로 홈에서 69대 75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졌죠. 2연패. 전반 강성욱이랑 문정현의 활약으로 뭐 접전 상황이 이어지다가 원희랑 안영준을 막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내줬죠. 그러면서 28대 34로 밀렸죠. 그리고 이 KT가 3쿼터 김선영이 발 뒤꿈치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영준이랑 오재현한테 3점슛을 연달아 허용하면서 주도권을 내주면서 점수 차이를 점수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그 경기를 패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직전 LG 상대로 홈에서 69대 77로 패배를 했죠. 2연패에 빠졌죠. 전반 초반부터 밀리면서 두 자릿수 점수차를 끌려가다가 최성원의 3점슛 그리고 무스타파의 연이은 득점으로 인해서 잘 따라갔죠. 하지만 결과는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턴오버, 3점슛 동일하게 맞섰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밀려버렸죠. 앨런슨이 16득점, 정효근이 19득점을 올렸지만 여전히 패배를 막지를 못했고 올 시즌 맞대결로 놓고 보면 3승 2패로 동부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부 같은 경우는 3승 7패죠. 자, 부진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앨런슨이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바노가 기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곽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김선영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경기에서 발뒤꿈치 부상을 당하는 등 악재가 이어졌죠. 분명 강성궁이라는 좋은 카드가 있긴 하지만 김선영과 투가드 시스템으로 중점으로 연습했던 KT한테는 분명 악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데릭 윌리엄스가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힉스가 계속 부진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제공권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좀 더 쉽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원주 DB. 자, 오늘 KT 쪽으로 조금 몰리긴 하지만 원주 DB 승적으로 보고 자, 원주 DB 마옌. 자, 언어반은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 대 자, 한국전력 대 KB 손해보험입니다. KB 손해보험. 자, 단도대 매치죠. 단도대 매치. 자, 오늘 진 팀은 이제 올 시즌 종료가 됩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직전 우리카드 원정에서 2대3 패배를 먹었죠. 22대 25, 뭐 24대 26, 25대 21, 25대 23, 자, 그리고 8대 15로 밀려버렸죠. 자, 2세트까지 공격에서 밀리면서 세트를 내준 이후에 3세트, 4세트 이 베논이 발목 부상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세트를 따내갔죠. 하지만 5세트 초반부터 밀리면서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자, 블로킹 싸움에서도 완전 밀려버렸죠. 8대 14가 나왔고 범실은 그날 28개가 나올 정도로 범실 파티였죠. 그리고 베논이 그날 27득점 올려줬지만 여전히 자, 이 베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베논이 막혀버리면 자, 여전히 패를 먹을 수 있는 게 한국전력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직전 자, 대한항공 원정에서 0대3 초대업 패배를 당했죠. 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나경복을 대신해서 자, 윤서진이 선발로 나선 가운데 자,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졌고 비에나까지 부진하면서 결국 나경복이 다시 교체로 들어온 2세트까지 주도권을 내준 채 쉽게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3세트도 그나마 접전으로 갔지만 듀스 끝에 패배를 먹었죠. 자, 그날 보시면 임성진이 그래도 자, 12득점 올려주면서 임성진의 활약이 돋보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자, 한국전력이 자, 우위를 점하고 있죠. 자, KB손해보험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면 자, 준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조금 아쉽죠. 다만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부상으로 컨디션이 완전치 않았던 나경복도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총력전을 나설 가망성이 많고 그리고 비에나가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임성진이 지난 경기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면에서는 이 삼각편대가 다양성이 조금 더 KB손해보험이 유리하게 조금 가져갈 것 같고 한국전력이 미들브로커진에서 우위를 보이기 하겠지만 KB손해보험이 강한 서브로 흔들다고 하면 리시브 자체에서 한국전력이 밀려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난 경기 베논이 발목을 접질리면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베논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베논까지 오늘 이 점프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타점면에서 많이 밀려버릴 가망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KB손해보험이 전 역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KBS 손해보험 역배승 자 풀엔 자 오노바는 이 경기의 중요성을 봐서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칼텍스 대 자 GS칼텍스 대 현대건설로 넘어갈게요. 현대건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GS칼텍스는 직전 경기 기어분의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실바가 그날 7점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유서연이 18득점 올려주면서 그 경기에서 실바가 부진하면서 3대9 셧아웃을 당했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정관장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하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카리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지만 나연수가 선발로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세트를 내주긴 했죠. 그래 2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첫 세트, 3세트, 4세트를 가져가면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나연수가 20득점 올려주면서 카리의 빈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3승 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자, GS 칼텍스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실바가 지난 경기에서 부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바는 워낙 자존심이 센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난 시즌, 올 시즌 내내 자, 경기력 자체가 기복이 없었던 선수죠. 지난 경기만 놓고 보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선수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유서현까지 활약이 이어지면서 뭐 실바의 자리를 실바가 조금 다소 부진했을 때 유서현 쪽으로도 많이 올라갈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오늘 2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기 운영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지난 경기에서 카리가 무릎 부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위에서는 자, 관리가 필요하겠죠. 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부러 경기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전력을 다할 이유도 당연히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GS 칼텍스의 간절함, 뭐 호미점을 보려 했을 때는 당연히 GS 칼텍스 승쪽으로 보고 자 오늘 2.5 세트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2.5 세트 GS 칼텍스 마인 쪽으로 봐야죠. 언어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형님들 우츠노미야 대 뉴타이페이로 넘어갈게요. 뉴타이페이 자, 마지막 경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우츠노미야는 지금 동아시아 슈퍼리그 조별리그에서 4승 2패로 마쳤죠. A조 1위로 파이널스에 올라왔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죠. 초반 3경기에서 1승 2패로 흔들렸지만 이후 정규 일정에서 4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자,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었죠. 현재는 B리그 뭐 동부지기 1위이자 전체 3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소속 리그에서도 안정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전으로 들어가는 만큼 가장 중요한 이 상승세를 확보한 팀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뉴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3승 3패로 C조 2위로 차지하면서 파이널스에 합류를 했죠. 순위만 보면 압도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보시면 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할 정도 치열한 조를 통과를 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뉴타이페이의 이 후반 집중력은 그래도 돋보였지 않나. 자, 일단 이번 시즌 뉴타이페이는 제레미 린이 없죠. 자, 제레미 린 없이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고 그 공백 속에서도 팀을 이끄는 자, 핵심 선수가 해리스죠. 제일런 해리스. 자, 해리스가 경기당 29득점을 쏟아 부으면서 이 파이널스까지 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만큼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경기도. 자, 마찬가지로 접전일 가망성이 많은 경기고. 자, 일단 팀의 공격의 완성도는 당연히 자, 우츠미야 쪽으로 있긴 하지만 유타이페이 역시도 자, 해리스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공격 라인도 상당히 강력하죠. 최근의 흐름의 차이는 우츠노미야가 초반에 1승 2패 4연승을 조별리그를 마쳤고 자, 뉴타이페이도 3승 3패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단판 리그에서는 자, 이 핸디가 높을 때는 우리가 핸디는 마인을 보기보다는 자, 프렌 쪽으로 봐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츠노미야 승 그리고 뉴타이페이 프렌 자, 언어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보고 자,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